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동의료원의 이전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 지역을 포함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동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넘게 안동 원도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안동의료원입니다. 시설은 낡았고 공간은 협소합니다. 여기에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분산되면서 경영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자가 계속되자 경상북도는 의료원 이전 신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안동시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의회는 최근 의료원 이전 신축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료원 주변 약국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도 위축돼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 고령자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존속해 왔던 이 원도심 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인계가 되기 때문에 도심이 공동화 현상입니다. 안동시 의회는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구 2만 명 규모의 신도시의 의료원을 신축하기보다 현재 부지의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개선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기능 저하로 통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투입을 해서 고도화 의료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은 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안동시 의회는 경상북도가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 해소가 시급한 안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경로당 8,660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재해 구호기금 8억 6,600만 원을 투입해 경로당 한 곳당 1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북도는 기존에도 7월과 8월 경로당 한 곳당 매달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폭염에 대응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2차례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를 통해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 운영을 확대합니다. 강변로와 원화로, 산업로, 태종로, 동대로 등 도심 주요 노선 59km 구간에서 하루 3차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정형 그늘막과 지능형 그늘막, 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 시설 187곳을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208곳을 개방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밤 10시까지 무더위 쉼터로 추가 개방해 시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성군이 폭염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기상재해 대응 현장 기술 지원단 8개 반을 운영합니다. 지원단은 농가를 찾아 작물별 재배 관리와 병해충 방제 요령을 안내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도 홍보합니다. 청송군은 연일 고온이 이어지는 만큼 과실 대임과 낙화, 착과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침이나 해질 무렵 물을 주고 응애류와 나방류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영우 신임 의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문제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도의 핵심 과제로 농가 부담 완화와 체류형 관광 전환, 청년 정착 기반 조성을 꼽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세심한 견제와 대안 제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손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늘 청도군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청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일하라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어르신 복지와 지역 경제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더욱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10대 청도군 의회는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있는 들판에서, 상인이 있는 시장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마을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과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청도는 농업이 지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은 농자재값 상승,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농업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 청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방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도는 반시를 비롯해 와인터널, 레이바이크 등 좋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찾아오는 관광을 넘어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지역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이러한 방향에서 관광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역시 청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사업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도군 의회는 언제나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복지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청도를 지켜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현장을 지키는 의정,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으로 더 나은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손상,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030년까지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학생의 재능과 진로를 연결하는 뜻대로 꿈대로와 사람 중심 AI 교육, 소규모 학교 간 공동 수업을 확대하는 초연결 경북 학교가 담겼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경북 직업교육 과정과 시스템을 해외로 확산하는 경북교육 수출도 추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존 정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반가량 감축하고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5대 중점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문경시가 민선국이 시정 슬로건으로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을 선정했습니다. 문경시는 슬로건 선포식과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부서별 의견과 사업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최종 공약을 확정하고 경제와 농업, 관광, 복지 등 시정 전반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시를 대표할 관광 캐릭터 출사동이와 출사둥이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임명식을 열고 두 캐릭터를 공식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교지를 수여했습니다. 출사 동의는 과거 급제의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담아 새롭게 단장한 캐릭터로 어사화에는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를 담았습니다. 동생 캐릭터인 출사 둥이는 현대적인 복장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문경시는 두 캐릭터를 활용해 관광 홍보와 축제,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경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문경 잉카마야 박물관에서 인도미술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뮤지엄 이음 사업의 하나로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다다다 다양한 생각과 상징, 표현을 주제로 인도의 회화와 조각, 민속미술, 공예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인도인의 삶과 종교, 철학, 예술 세계를 소개합니다. 또 문경세제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세계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8일까지 예천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올림픽 재패기념 제43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가 예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대학과 실업팀 선수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예천군은 대회 기간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영양국민회관에서 하계 유도 전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33개 팀의 선수와 지도자 등 578명이 참가해 두 차례에 걸쳐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선수들은 여러 팀과 실전 중심의 훈련을 하며 기량을 높이고 각종 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양국민회관은 공설운동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 가까워 훈련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가 오는 31일까지 드론과 산불 진화차를 활용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공중진화대원들은 관할 지역 농업 현장을 드론으로 예찰하고 다목적 산불 진화차로 도로에 물을 뿌려 체감온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관할 지역에서 한 차례 이상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복 예찰을 막고 현장 정보를 공유해 폭염 대응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조성한 월영 가람길의 핵심 관광시설인 월영열차를 임시 운영합니다. 친환경 전기 무궤도 열차인 월영열차는 8월 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며 임천각과 성락철교, 와룡비터널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합니다. 안동시가 여름 휴가철과 월영 야인 기간에 맞춰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점검한 뒤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홍고추 수매에 나섰습니다.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사전 출하 약정을 맺은 189개 농가를 대상으로 홍고추 600톤가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한 홍고추는 봉화고추종합처리장에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고춧가루로 가공돼 홈쇼핑과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